144쪽 42강 염색체 돌연변이. 우리 41강에서 유전자 돌연변이를 공부할 때 돌연변이는 유전자 돌연변이와 염색체 돌연변이가 있다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강에서는 염색체 돌연변이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염색체 돌연변이는 구조에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 수에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구조 이상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살펴보고 교재 가서 볼게요. 교재에는 그 다음 페이지 나와요. 교재에는 구조 이상이 145쪽에 나와요. 자, 우선 정상 유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염색체에 있습니다. 그 정상 염색체에 제가 알파벳 5개를 쓸 텐데 A, B, C, D, E를 쓸 텐데 여기서 A, B, C, D가 여기서는 유전자를 뜻하는 게 아니라 염색체의 특정 부분, 그러니까 요만큼 A, B, C, D, E를 나타냈어요. 그렇죠? 그림 귀찮아서 그렇게 한 거야. A, B, C, D, E 염색체 부분들. 자, 이게 정상 염색체예요. 자, 그런데 염색체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 끊어져서 떨어져 나가. 그래서 A, B, C, D만 이렇게 있게 되죠. 이런 걸 결실이라고 불러요. 염색체의 결실. 물론 결실이라는 용어는 유전자 돌연변이에서 쓸 수 있어. 유전자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서 다시 염기서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도 유전자 돌연변이야. 그러나 여기서는 염색체의 결실이야. 지금 설명할 때 이 끝부분에 있는 염색체 부분이 끝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갔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간에서 똑 빠져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A, B, D, E C가 떨어나가서 A, B, D, E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 결실이. 자,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염색체 일부분을 더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A, B, C, D, E, E A, B, C, D, E가 정상인데 E가 하나 더 있어. 또는 아까처럼 A, B, C, C, D, E 이렇게 있을 수 있어. A, B, C, C, D, E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자, 염색체. 보세요. 염색체 한 쌍.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염색체 한 쌍. 복제된 다음에 둘이 붙죠? 제1분율이죠? 그 다음 또 제2분율이 일어날 텐데, 이때, 여기는 염색체의 일부분이 떨어져서, 염색분 일부분이 떨어져서 여기 붙거나 여기 붙을 수 있어. 그죠? 그럼 얘는 결실이 되는 거야. 그럼 염색체 일부분을 더 갖고 있으니까, 이런 걸 중복이라고 그래요. 중복되었다. 중복.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염색체가 뒤집어져.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꼬일 수도 있겠지. 그래서 A, B, C, D, E 그리고 다시 풀어져. 그러면 A, B, C, D, E가 정상인데 A, D, C, B, E가 되죠. A, D, C, B가 되죠. 이런 건 B와 D의 위치가 역전되었죠. 역위라고 합니다. 이렇게 염색체가 꼬여서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냥 이게 잘린 다음에 뒤집어서 다시 붙을 수 있죠. 떨어져서 뒤집어서 다시 붙을 수 있어. 여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좌라는 게 있는데 정상 염색체, 또 다른 염색체가 있어. 여기 염색체 각 부분을 F, G, H라고 할게요. 중요한 것은 이 왼쪽에 있는 길다란 염색체와 오른쪽에 짧은 염색체, 상동 염색체가 아니야. 상동 염색체가 아닌데 A, B, C, D, E 있었는데 또 F, G, H가 있었는데 꼬인 다음에 이렇게 풀어지면 A, B, C, G, H, F, D 있을 수 있죠. 원래는 A, B, C, D, E인데 그리고 F, G, H인데 A, B, C,
GH, ABC, GH, 그리고 FGH가 정상이었는데 FTE. 상동 염색체가 아닌 두 염색체끼리 일부분이 바뀐 거야. 일부분이 바뀐 거. 그렇지? 잘려서 바뀐 거야. 이런 걸 전좌라고 합니다. 염색체 구조 이상 있는 것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결실, 중복, 역이, 전좌. 자, 그런데 우리 유전자 돌연변이에서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만 예를 들어도 우리 염색체 하나에 여러 유전자가 있고 그 하나의 유전자를 구성하는 DNA의 염기는 수백만 쌍입니다. 적어도 수십만 쌍 이상. 굉장히 길어. 그 중에 한 쌍만 바뀌어도 또는 한 쌍만 빠져나가도 또는 한 쌍만 더 들어가 있어도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죠.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죠. 그런데 결실을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수십, 수백, 심지어 1000개 이상의 유전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요거 전체에 약 1000개 정도 유전자 있다고 치면 이만큼이 똑 떨어져서 그 유전자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야. 아까 염기 서열 일부만 바뀌어도 한 쌍만 바뀌어도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 뚝 떨어져 나왔으니까 더 큰 결과를 초래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는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염색체 구조 이상인 경우에는 발생 과정에서 정상적인 발생이 진행되지 못하고 치사됩니다. 죽어. 또는 태어난 이후에 죽을 수도 있고요. 자, 그렇지만 태어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이 5번 염색체 결실인 경우에 어린 아기가 올 때 5번 염색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만큼 떨어져 나가서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린 아기가 올 때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죠. 그래서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라고 부르죠. 한자어로는 고양이 묘 소리 성자를 써서 묘성 증후군이라고 부르죠. 예전에 이렇게 많이 불렀어요. 요즘은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라고 흔히들 부릅니다. 자, 또 9번 염색체와 22번 염색체 사이에서의 전좌. 염색체 핵형 분석을 하면서 염색체 번호를 붙일 때 큰 것부터 긴 것부터 1번, 그 다음 2번 이렇게 번호를 붙여나가죠. 그래서 9번 염색체와 22번 염색체 사이에서의 전좌가 일어나. 그래서 봐봐, 9번 염색체와 22번 염색체가 있었는데 잘려서 바뀌는 거야. 이렇게 바뀌어. 그런데 왜 얘가 9번이고 22번이냐? 요 동원체 부분이 누구 거냐? 9번 거냐? 22번 거냐? 그래서 특히 이제 전절엔 22번 염색체를 갖고 있을 때 필라델피아 증후군이라고 하죠. 필라델피아 증후군. 이 필라델피아 증후군보다는 뭘 외워야 되냐면 필라델피아 증후군인 경우에 이걸 외우세요. 만성 골수성 백혈병. 만성 골수성 백혈병. 외우셔야 돼요. 돌연변이는 아까 유전자 돌연변이의 경우에 어떤 개체 발생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실은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되어서 돌연변이를 갖는 어떤 아이가 태어났어. 그런데 그 아이가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았다면, 자식을 낳았다면 그 다음 세대로 그 유전자를 물려줄 수 있죠. 유전자 돌연변이는 되게 유전이 됩니다. 다음 세대로. 염색체 돌연변이는 대부분은 태어나지 못해. 왜? 치명적이라서. 그러나 태어났다. 아이를 낳았다. 그럼 그것도 전달될 수 있지. 구조 이상이건 수 이상이건. 그런데 요 만성골성 백혈병은 백혈구에 있는 9번 염색체와 22번 염색체 사이에서 전좌가 일어났어. 그럼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되겠어, 안 되겠어? 다음 세대로 전달이 돼야 안 돼?
다음 세대로 전달된다는 얘기는 정자, 난자의 그런 변이가 있어야 되잖아. 돌연변이가. 그런데 백혈구 가지고 새끼 만드는 사람이 있어? 백혈구 만나서 사람이 만들어져 아니잖아. 그러니까 체세포에 생긴 변이는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만성골성 백혈병은 백혈구에서 전조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 세대로 전달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체세포에 생긴 변이니까. 자, 그 다음에 수혜 이상인 경우를 볼게요. 수혜 이상. 이 왜 생기냐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색깔을 좀 바꿔서 해볼게요. 지금 분필 한 개가 염색체 한 개입니다. 흰색 분필과 빨간색 분필은 이름하여 상동 염색체입니다. 염색체 두 개, 복제. 정상적으로 제1분열 상동 염색체 분리, 제2분열 염색 분체 분리. 그죠? 염색 분체 떨어지지. 그런데 제1분열에서 붙었다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함께 가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 염색체 하나 부족하지. 지금 나머지 염색체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됐고 어느 한 쌍의 염색체에서 비분리 현상이 일어났어. 그럼 이게 염색체 하나 부족하지. 얘가 그 다음 2분열을 할 때 이렇게 분리가 된다면 이건 상동 염색체 분리인데 제2분열은 염색 분체 분리라고 있지. 그래? 그러면 하나가 더 있지. 이해돼? 하나가 더 있어. 이런 비분리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비분리 현상이 1분열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1분열 정상적으로 한 다음에 2분열 할 때 떨어져야 되는 안쪽이 함께 가서 나중에 떨어지지. 하나 더 있지. 또는 하나가 적거나 안 갔으니까. 비분리 현상 때문이야. 외우셔야 돼요. 이해했으니까. 그래서 염색체 수혜상은 염색체의 돌연변이니까 염색체의 비분리 현상 때문이죠. 그럼 비분리 현상은 감수 1분열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감수 2분열에서 일어날 수도 있죠. 물론 1분열, 2분열 양쪽에서 다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시험에서는 그런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1분열 또는 2분열 물론 둘 다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더 이해를 해보면 EN의 모세포가 감수분열은 연속적으로 2번 분열을 해서 이렇게 N의 딸 세포를 4개 만들어. 이게 정상이야. 그런데 1분열이 일어날 때 비분리 현상이 일어나. 어느 한 쌍에서. 그러면 N 가야 되는데 염색체 어느 한 쌍이 하나가 1로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N 플러스 1, 얘는 N 마이너스 1. 그러면 동그라미 생략할게요. 자, 1분열에서 비분리죠. 1분열은 상동 염색체의 분리인데 상동 염색체의 비분리가 일어났다는 얘기야. 그리고 2분열은 정상적으로 일어나. 그럼 N 플러스 1,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N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정상적으로 제1분열, 제2분열이 정상적으로 일어났을 때 지금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는데 각 딸세포 핵상은 N이고 이걸 다 더하면 4N이죠. 그지? 비분리 현상이라도 이걸 다 더하면 4N이 되죠. 다 더하면 4N. 2개, 하나씩 많고, 하나씩 적고, 그러니까 쌤. 결국 4N이지. 이것은 제1분열에서 비분리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번에는 제2분열에서 비분리 현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럼 1분열 정상적으로 일어났어. 2분열, 어느 한쪽에서 비분리 현상이 날 겁니다. 원래 N 가야 되는데 하나가 더 가고 덜 가고 여기 있던 1로 가야 될 게 하나 1로 가버려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하나가 많거나 적거나 어쨌건 얘를 다 더하면 역시 4n 되겠죠. 언급했던 것처럼 감수 1분열에서도 비분리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감수 2분열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물론 둘 다 일어날 수도 있고 그 결과 요 n 플러스 1이 n과 수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n 플러스 1 난자가 n과 수정이 되면 또는 난자 정자 바뀔 수도 있고 2n 플러스 1이 되죠. 하나가 많아. 염색체 수가 하나 더 있어. 염색체가 하나 더 있어. 만약 이 n-1이 n과 수정이 된다면
2n-1 염색체 하나가 적지.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해돼?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사람의 경우에 자, 염색체 수의 이상인 경우에 이수성 그러면 우리가 2n인 경우에 우리가 2배체라는 용어를 써요. n 그러면 반수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수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2n인데 하나가 많거나 적거나 또는 두 쌍에서 비불연상이 났다면 두 개가 많거나 적거나 이럴 수도 있죠. 이해돼? 이런 걸 이수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배수성은 뭐냐? 전체 염색체 쌍에서 비불연상이라고 합니다. 여기 지울게요. 전체 염색체 쌍에서 비불연상이 일어나 2n이 1분에서 여기 염색체 아예 안 가. 일로 다 가버려. 정상적으로는 n 가야 되는데 여기 있던 게 다 일로 와버린단 말이야. 염색체가 다 가버려. 한쪽으로. 그지? 제2분열이 일어날 때 n 가지 않아요. 제2분열은 무엇의 분리라고 그랬어? 염색 분체 분리지. 염색 분체 분리는 염색체 수의 변화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봐, 정상적인 경우에 이렇게 했다가 다시 그릴게. 2n n 되는 것은 2n 그래도 2n 붙었다 떨어지니까 n 됐을 거 아니야. 그런데 요 n 상태에서 또 떨어지니까 n이잖아. 그런데 같이 갔어 2n. 근데 요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떨어진단 말이야. 요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얘 떨어지고 얘 떨어지고 그러니까 2n이잖아. 어쨌건 제2분열은 염색 분체 분리니까. 그래서 여기도 2n, 여기도 2n 합하면 4n 이렇게 만들어져. 전체 쌍에서 비불연상이 일어나. 자, 이와 같이 1분열에서 비불연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2분열에서 비불연상이 일어날 수도 있죠. 이거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nn 여기서는 없거나 2n이거나 전체에서 비불연상이니까. 제2분열에서는 제2분열에서 비불연상이 일어나는 거야. n 가야 되는데 한쪽으로 다 가버렸다고. 여기서 n이죠. n 가야 되는데 다 가버려. 이대로 지금은 n이지만 나중에 떨어지잖아. 그지? 어쨌건 다 더하면 4n 되죠. 그래서 요 2n이 여기다 쓸게요. 2n이 n의 생식세포가 수정이 되면 3n 또는 2n의 생식세포, 2n의 생식세포 만들어져 수정되면 4n 이렇게. 그런데 콜수업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발생 과정이 진행되지 못하고 죽습니다. 태어나지를 못해. 그래서 물론 3n이 있을 수도 있어요. 3n, 4n, 5n 이런 것들을 여기까지 한번 쓸게요. 배수성이라고 하죠. 전체 염색체 쌍에서 비불연상이라는 경우. 그래서 희 없는 수박, 바로 배수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빵밀 있죠, 빵밀. 그런 경우에도 배수성이죠. 보통 6n을 먹죠. 자, 이렇게 해서 염색체 돌연변이 구조 이상, 수 이상 알아봤는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에서 이수성인 경우 볼게요. 사람에서 이수성, 사람. 지우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성별 결정되는 것도 살펴볼 텐데 성별을 결정하는 것은 Y염색체라고 했죠. Y염색체의 성별을 결정하는 실은 이런 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Y염색체의 Sex Determination Region of Y 성 결정 Determination이 결정이죠. 그 다음에 Region 영역 of Y 그래서 SRY 뭐 이런까지 외우진 않아도 돼요. 어쨌건 Y염색체에 있는 성별을 결정하는 성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그 유전자가 있으면 발생 과정에서 정소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남성이 되는 거고. 그게 없으면
그러니까 XY. 그건 남성이 되는 거고. XS. 이 유전자가 없어? 정수를 못 만들어. 그래서 난소를 만들어. 그래서 여성이 되는 거야. 참고만 하시고. 그래서 44 플러스 XX 여성. 44 플러스 XY 남성. 그럼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 여성이 생식세포를 만들면 물론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지만 그냥 2개만 써놓을게요. 이렇게. 여기서는 성염색체만 보세요. 어쨌건 난자는 성염색체의 종류로 따졌을 때 한 종류의 난자만 있죠. 성염색체만 따졌을 때. 남성의 경우에는 상염색체 22개씩의 성염색체 X를 갖거나 또는 Y를 갖거나 이런 정자가 있죠. 그러니까 성염색체의 종류로 보면 난자는 한 종류, 정자는 2종류. 그지? 그래서 이렇게 수정이 된다면 44 플러스 XX에서 여성이 되는 거고 또 그 아래로 이렇게 수정이 된다면 44 플러스 XY에서 남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별을 결정짓는 것은 정자에 X염색체가 있느냐 Y염색체가 있느냐.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아들을 못 낳았다고 소박당할 이유가 없었지. X가 Y염색체를 주장했을 거는. 이제 자, 그런데 이제 돌연변이가 일어납니다. 비불현상이. 자, 44, 좀 더 위에다 쓸게요. 44 플러스 XX였던 여성이 성염색체는 정상적으로 갖고 지금 난자를 만들 때 21번 염색체가 하나 더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상염색체가 22개씩 가야 되는데 여기 또 21번 염색체 일로 가버렸어. 여기는 21번 염색체가 2개 있는 거야. 이해돼? 정자는 정상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칩시다. X 또는 Y. 그럼 이렇게 수정이 되면 45 플러스 XX 이렇게 수정이 되면 45 플러스 XY 지금 21번 염색체가 여기 2개 있고 여기는 1개씩 들어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21번 염색체가 3개씩 있어. 그지? 21번 염색체 3개.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죠. 21번 염색체 3개. 이런 아이들은 되게 머리가 큽니다. 뇌가 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뇌는 작아. 그러니까 뇌가 잘 발달되어 있지 못하죠. 그냥 머리만 커. 그리고 미간이 넓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되게 미간이 넓고 혀 두껍고 짧고 지능지수 낮고 행동 발달이 덜 되고. 자, 그 다음에 성염색체 비불현상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성염색체 비불현상을 가겠습니다. 자, 방금 난자 생성 과정에서의 비불현상으로 생기는 다운 증후를 설명했지만 정자 생성 과정에서도 21번 염색체 비불현상에 의해서 정자에 21번 염색체 2개 들어있고 그럼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난자에 21번 염색체 1개 들어있고 수정되어서 역시 다운 증후는 만들어질 수 있죠. 정자 생성 과정에서 또는 난자 생성 과정에서 그 결과에 의해서 비불현상 다시 다운 증후는 다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염색체 비불현상 44 플러스 XX 이 여성이 난자를 만들 때 비불현상이 일어나서 성염색체 한쪽으로 다 가버렸어. 정자는 정상적으로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22 플러스 X 또는 22 플러스 Y 이런 정자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수정이 되면 44 플러스 X X 염색체 하나 부족한 그런데 여성이야 남성이야? 여성이야 남성이야? Y 염색체 없으면 여성이야. 그래서 이런 걸 터너 증후군이라고 하죠. 여성입니다. 이렇게 수정이 되면 44 플러스 X, X, Y X가 2개 있는 남성 물론 3개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생기면. 그래서 이런 경우를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터너 증후군 44 플러스 X 클라인펠터 증후군 44 플러스 X, X, Y
또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죠. 44 플러스 XXX도 생길 수 있어. 참고로 트리플 X, 즉 초여성 증후군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이런 경우는 XY 염색체가 있었어요. 상 염색체는 생략할게요. 이 녀석이 복제가 되었어. 복제를 그냥 제곱으로 표시할게. 수학에 쓴 말은 그 제곱이 아니에요. 복제됐다는 뜻이야. 그럼 제1분열이 일어날 때 정상적으로 일어났는데 제2분열이 일어날 때 Y염색체가 어느 한쪽으로 다 가버려. 나중에 떨어져. 두 개지. 얘가 정상적인 난자와 수정이 되면 XYY 만들어질 수 있죠. 이것을 야곱 또는 야콥 증후군이라고 하고, 즉 초남성 증후군. 이렇게 됐지? 자, 다시 화면에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지금 염색체 돌연변인데 우리 교재는 수 이상이 먼저 나왔어요. 그럼 수 이상은 비분리 현상 때문인데 염색체 수가 많거나 적거나, 그래서 1분율에서 비분리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2분율에서 비분리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 그림을 구체적으로 보세요. 그래서 염색체 수가 하나 더 많은 또는 하나 더 적은 그런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21번 염색체에서 비분리 현상이 나왔어요. 21번 염색체가 3개인 경우 다운 증후군, 18번 염색체가 3개인 경우, 뭐 이런 걸 굳이 외우지는 않아도 되지만 혹시 모르니까 외워두면 좋습니다. 에드워드 증후군이라고 하고, 증상까지는 외울 필요 없어. 성염색체 비분리 현상이 일어나서 44 플러스 X 터너 증후군, 44 플러스 XXY 클라인펠터 증후군. 이건 기초 교재라서 그냥 이 정도만 써놨습니다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44 플러스 XXX, 트리플 X, 초여성 증후군. 그래서 44 플러스 XYY, Y가 2개 있는 거, 야곱 증후군, 즉 초남성 증후군. 그 다음에 배수성 돌연변이는 전체 염색체 쌍에서 비분리 현상이 나와서 3N인 경우 또는 4N, 6N 이런 경우들. 그 다음 페이지에는 염색체 구조 이상이 있는데, 자, 다시 복습하는 겁니다. 정상에 대해서 비교해보면 일부분이 없죠. 결실. 일부분이 더 있죠. 중복. 뒤집어졌죠. 여기. 상동염색체가 아닌, 중요한 건 상동염색체가 아닌 다른 염색체랑 바뀌었죠. 일부분이. 전자. 그래서 5번 염색체 결실, 고양이오름 증후군. 그 다음에 9번과 22번 염색체 사이에서 전조가 일어나서 필라델피아 증후군인 경우에 만성골성 백혈병. 필라델피아 증후군보다는 만성골성 백혈병을 기억하셔야 되고, 이런 돌연변이들은 특히 구조 이상인 경우는 대부분 치사에 나거나 태어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돌연변이는 대부분 이게 유전되는 것도 있지만 유전되지 않는 것도 있어. 왜? 새끼를 낳기 전에 죽어버리면. 그런데 만성골성 백혈병은 백혈구, 즉 체세포에 생긴 변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다운 증후군 같은 것도 다음 세대로 전달될 수 있어요.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 봐봐. 다운 증후군. 봐봐. 21번 염색 3개지. 여기 봐봐. 21번 염색 3개. 그럼, 손이, 그러니까 21번 복제된 다음에 3개 복제됐지. 그래서 떨어질 때 이 녀석들이 함께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생식세포에, 정제난자에 21번 염색체가 2개 들어간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다운 증후군인 사람이 정제난자를 만든다면. 그래서 다운 증후군인 사람은 다운 증후군 낳을 확률이 더 높겠지. 새끼를 낳는다면, 자손을 낳는다면. 그래서 이렇게 유전될 수 있으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절엔 22번 염색체를 갖는 소위 만성골성 백혈병은 백혈구에서 생긴, 즉 체세포에서 생긴 변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다. 146쪽 문제 겁니다. 우리 아까 41강의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자고 그랬죠.
그걸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41강. 그러니까 우리 교재 아까 143쪽에 있는 문제죠. 자,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유전자 이상에 의한, 즉 유전자 돌연변이, 난모형 적혈결증, 페닐 케톤요증, 알비노증, 알카토뇨증, 그다음에 낭성섬유증, 헌팅턴 무도병 이런 것들이 유전자 돌연변이에 해당이 되어서 아까 1번이 답이라고 했고, 고양이 울음증후군은 5번 결실, 5번 결실, 윌리엄스 증후군은 7번 결실. 이런 것까지는 외울 필요 없겠습니다만, 만성골성 백혈병은 9번과 22번 사이에서의 전조혈환 결과죠. 그런데 백혈구에서 생긴, 그러니까 체세포에서 생긴, 그러니까 다음 세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다운 증후군, 파타우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은 염색체 비분 현상에 의한 것인데, 그래서 특정 염색체가 3개씩 있는데, 다운 증후군은 21번 염색체가 3개, 파타우 증후군은 13번 염색체가 3개, 에드워드 증후군은 18번 염색체가 3개. 그다음에 터너 증후군은 44 플러스 X,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44 플러스 XXY, 그리고 야곱 증후군은 44 플러스 XYY, 즉 3번은 상염색체에서의 비분리 현상이고 4번은 성염색체에서의 비분리 현상의 결과이죠. 자, 이제 42강에 있는 문제, 146쪽에 있는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다운 중, 기역, 니은, 디귿, 타투한 값이 얼마냐? 다운 증후군인 사람은 21번 염색체가 3개. 그래서 체세포 한 개당 총 정상적인 사람은 44 플러스 XX 또는 44 플러스 XY에서 한 사람은 세포마다, 체세포마다 모두 46개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45 플러스 XX 또는 45 플러스 XY에서 전부 47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죠. 터너 증후군인 여자의 성염색체는, 터너 증후군은 44 플러스 X, 그러니까 성염색체, X는 한 개이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47에다가 1 더해 48, 48에다가 21을 더하니까 69, 2번이 답이죠. 2번 문제. 염색체 돌연변이 중 하나를 나타내는 것인데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얼른 보면 옳은 걸 고르면, 자, 정상적인 경우에 A, B, C, D, E, F인데 A, B, C, E, F, D가 빠졌죠. D가 결실됐죠. 결실. 전조는 상동염색체가 아닌 비상동염색체끼리의 염색체 일부분 교환이죠. 전조 아니고. 2번, 감수분열 때 염색체가 비분리되어 발생한다. 비분리가 되면 염색체 수가 달라지죠. 3번, 그림의 돌연변이는 핵형 분석으로 염색체 돌연변이는 염색체 구조 또는 이상, 다시 구조 또는 수의 이상이죠. 염색체의 수뿐만 아니라 구조, 크기 이런 걸 다 통틀어서 우리는 핵형이라고 하죠. 또 염색체 수, 핵형 분석을 통해서 구조나 수의 이상을 알아낼 수 있죠. 그러나 유전자 돌연변이는 핵형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구조 이상이니까 핵형 분석으로 알 수 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 4번. 터너 증후군은 이와 같은 돌연변이에 나타난다. 터너 증후군은 44 플러스 X 비분리 현상에 의한 결과이죠. 3번. 사람의 유전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44 플러스 XXX가 아니라 XXY이죠. XXX는 트리플 X, 즉 초여성 증후군이라고 했죠. 2번. 터너 증후군, 즉 44 플러스 X 성염색체의 비분리 현상에서이죠. 구조 이상이 아니라 수의 이상이죠. 아까 1번도 틀렸었고. 3번, 고양이 울음 증후군의 경우 5번 염색체 결실, 상염색 일부 결실, 3번이 답이죠. 4번, 난모양 적혈구 비혈증은 유전자 돌연변이죠. 유전자 돌연변이는 핵형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없다.
유전자 돌연변이는 염색체 수, 모양, 즉 구조, 크기 다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염색체, 다시 유전자를 구성하는 염기세의 일부만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핵형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없습니다. 147쪽 해설 혹시 예전 교재는 여기가 2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21번이 아니라 5번이죠. 혹시 예전 교재를 갖고 계시면 5번이 아니라 21번이라 5번입니다. 묘성증후군, 즉 고양이오름증후군은 5번 염색체 결실. 최근에 나온 교재들은 맞게 돼 있을 거예요. 잠시 쉬었다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